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팀장을 맡았던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와의 만남 정황이 드러나면서 업무에서 배제됐습니다. 특검은 오늘 언론 공지를 통해 파견 근무 중이던 한문혁 부장검사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에서 도이치모터스 수사팀에 있던 당시 김건희 씨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 전 대표와 술자리에서 만났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한국일보는 2021년 여름 서울 소재 지인 자택에서 한 부장검사가 이 전 대표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며 촬영한 사진을 입수했다며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해당 사진에서 한 부장검사는 환하게 웃으며 팔을 쭉 뻗고 엄지를 치켜 세운 이 전 대표 등 동석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에 한 부장검사는 오늘 이종호 만남 관련 경위라는 입장문을 통해 논란을 일으킨 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개인적 만남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2021년 7월경 의사 지인과 전화하다 당일 저녁 약속을 잡게 됐다며 약속 장소에 나갔더니 지인이 만나던 여성분과 낯선 남성이 있었다. 지인이 업무 때문에 만난 분인데 합석해도 되겠냐고 해 같이 식사를 하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이종호는 도이치모터스 피의자가 아니었고 그때 본인 소개를 하지 않아 도이치모터스 관련자라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합석 당시 명함이나 연락처도 교환하지 않았다며 만남 두세 달 이후에야 이 전 대표가 입건 구속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당 사진이 특검팀에 공익신고 형태로 접수되자 특검은 한 부장검사 파견을 해제하고 검찰로 복귀시켰으며 대검찰청에서도 관련 내용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두 명의 새로운 특검보가 임명됐네요.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어제 부장판사 출신 김경호 변호사와 박노수 변호사를 새 특검보로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사람의 검사를 또 새로 파견받아요. 네, 부장검사 한 사람과 평검사 한 사람을 새로 파견받고요. 부장검사 한 사람과 부부장검사 한 사람이 검찰로 복귀합니다. 검찰 복귀 부장검사가 이제 한문혁 검사인데 네. 이분이 도이치 2차 주가 조작 주포 지금 구속돼 있죠. 이종호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나왔나 봐요. 네. 어제 오후부터 언론 보도가 계속되던데 한 부장검사 본인 해명에 따르면 일단 보도 자체는 뭐 충격이다. 아니 그러면 지금 이종호 씨하고 저렇게 술을 먹던 사람이 도이치 수사를 했단 말이냐. 뭐 이런 식의 부정적인 보도들이 많은데 일단 한 부장검사 본인 해명에 따르면은 저게 4년 전이라고 해요. 지인인 의사와 식사 중에 그 의사 쪽에 지인으로 이종호 씨가 합석하게 됐나 보고 그리고 그 의사 집에서 2차로 한잔하는 사진인데 저게 네. 그리고 헤어졌고 그때는 이종호 씨가 도이치 피의자가 아니었고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지도 않아서 도이치 관련자인지 몰랐다. 이후로는 다시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 여기까지 본인 해명이에요. 네. 근데 함께 찍은 사진이 존재하는 이상 특검에서는 이제 파견 해제 요청을 검찰에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대검에서 지금 감찰 들어갔다. 이게 이제 스토리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 사안을 네. 도이치 전주를 무죄에서 유죄로 만들어내는 공소장 변경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 사건에서 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인데 그 공소장 변경을 한 사람이 당시 한문혁 검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검찰 수사 결과 김건희 최은순 주가 조작 차익이 23억이라고 하는 검찰 보고서가 있었어요. 이 검찰 보고서 저희도 많이 인용했었는데 그 도이치 수사의 동력을 이어가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 보고서를 쓴 사람이 한문혁 검사예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지금 특검에서의 수사 의지 역시 가장 강한 사람 중 한 사람이었다는 점에서 갑자기 불거진 이 사건은 물론 특검 수사를 걱정한 순수한 제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의도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그 제보자가 네. 이종호 씨의 측근이라고 하거든요. 또 포렌식 과정에서 확보한 사진이라고 네.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특검이 포렌식 과정에서 이 사진을 확보해 놓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특검팀은 포렌식이 아니라 그 측근이라는 사람이 수사팀에 문자로 보낸 사진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종호 씨 측근이 이 사진을 보냈어? 그런데 그 타겟이 하필이면 윤석열 시절에 도이치 수사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검사 중에 한 사람이야? 이거는 특검의 수사 동력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의도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저는 들어요. 예.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이 사안은 잠시 후 허니포에서 저희가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그 관점에서라면 이종호 씨가 그 의사 지인 네. 그 자리에 나타난 것부터가 한문혁 검사가 도이치 수사 검사지 하고 연을 만들어 주려고 나타난 거 아닐까? 나타났는데 그 이후로 오히려 그 관계를 맺는 데 실패한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 이 도이치 수사를 했던 한문혁 검사가 지금 이종호 씨하고 만났던 사진이 나와가지고 지금 감찰 수사에서 특검에서 빠졌는데 난 이게 이종호가 한문혁과 한 편이었구나 혹은 한문혁이 이종호를 봐주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고 이종호 쪽에서 한문혁을 보내려고 한 거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그죠? 예. 그런 얘기가 유력하게 그런 거죠. 예. 저희- 떠돌고 있죠. 제가 저희 한문혁 검사를 좀 알죠. 아, 그래요? 예, 저희 학교 후배이기도 하고 어허. 연수한 동기였어요. 개인적으로 아시네 그러면. 네, 그리고 같은 아파트도 살았어요. 오. 근데 이제 이 사람하고 뭐 아주 친하게 지내거나 세부적인 거를 상의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의 성향이나 일하는 거 스타일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말로는 어제서 내가 직접 통화를 또 했거든요. 근데 자기 한문혁하고? 네, 한문혁하고 통화를 직접 했어요. 치질력 좋아. 네, 통화를 했는데 이제 본인이 그때 아기가 아파가지고 그 아기를 돌봐주는 의사를 의사 만났다. 선생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와중에 찾아왔다는 거 자기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다 와 있었었고 그냥 그걸로 끝이었다 자기는. 그리고 난데 나중에 이제 이 사건을 구속하려고 그랬었을 때 이종호라는 걸 보고 자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지 이제 좀 놀랬다. 거기까지는 이제 얘기 그럼 됐고. 만났을 때는 이종호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 몰랐다는 거예요. 이름도 안 말했고 서로 간에 그냥 이제 얼굴만 살짝. 그냥 의사를 만나러 갔는데 의사의 지인으로 왔다는 그렇게 거예요. 와 있었다는 거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찰하면 나오니까 잠깐 되게 그렇지. 끊지 말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자기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하고 삼부토건 수사를 두 개를 열심히 했는데 자기가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할 때 김건희 건을 이 사람이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권오수를 먼저 잡아야지 뭐가 해결이 된다 생각해서 권오수 잡아넣는데 되게 열심히 했고 권오수 잡아넣은 다음에 김건희 잡아넣으려고 했는데 송경호가 이제 김건희가 안 왔고 수사하러 이제 오라 그랬는데 안 왔고 그래서 여러 번 버텼는데 안 왔고 대선이 돼버렸고 그리고 난 다음에 송경호가 중앙지검장으로 와버렸고 그러니까 더 이상 업무 보고도 못하고 자기는 거기서 이제 배제됐다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가 없이 이제 있었었는데 이 계엄 쳐지면서 이거 문제가 이제 있으니까 다시 더 해야 된다 했었고 그 중간에 김건희네 모녀가 23억을 그렇지. 내가 기억하는 건 두 가지야. 이득 얻었다. 한문혁 검사가 네. 23억짜리 그 김건희 최은순이 주가 조작으로 차익을 23억 남겼다는 보고서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사람이 썼어요. 이 보고서를 한문혁 검사가 썼다. 네, 이 사람은 의지가 있었구나. 네, 그 의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도이치 할 때 전주가 무죄가 나가지고 네. 전주를 잡아넣어야 된다. 김건희가 씨. 그렇죠. 1심 때 전주 무죄 났지 않느냐. 김건희도 무죄다 이런 논리를 펴거든요. 그래서 네. 전주를 잡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것도 그 변경을 한문혁 검사가 했다고 내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종호를 잡아야 된다고 주장 줄기차게 했고 이번에 이종호 잡은 것도 사실은 이 한문혁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수사 의지가 있다고 나는 네, 들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이거 당한 것 같은데. 잘못 오고 있어요. 특검에서 수사 의지가 분명히 없었어요. 지금 이종호를 잡은 거는 주가 조작이 아니고 변호사법 위반이야. 아니 그러니까 한문혁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거야. 이번에 구속된 건 그래요. 네. 알겠어. 한문혁이 열심히 했다. 그리고 뭐 행간에 뭘 남기려고 노력했다. 이거는 뭐 홍사훈 선배도 지적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저는 좀 다른 입장인데 2019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빵 올라옵니다. 그리고는 2020년에 배당됩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니, 여기서 중요한 중요해. 것은 이종호와의 관계야. 자, 여기서는. 이종호와의 관계. 근데 2020년에 배당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사람이 이정필, 이종호야. 그렇죠? 권오수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김건희도 중요한데 이종호하고 이정필을 알고 있었어. 잘 알고 있지. 그리고 저 사진이 2021년 7월에 사진 찍혔는데 10월에 구속영장을 쳐요. 그 이종호를 알고 있었다는 거 이때? 제가 정리할게 내가. 나는 자, 몰랐던 것 같아. 왜 몰랐다고 얘기하겠지. 검사는 몰랐다고 얘기하겠지. 연애 지망생들하고 누가 다른 사람이 왔어. 펀드합니다. 인베스트합니다. 무슨 투자회사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인데 이종호 아니 그 이종호라고 말 안 하면 어떻게 알아? 이종호라고 그러니까, 말하지. 인사도 그러니까 이름도 근데 안 해.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뭐 주기적으로 만났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한문혁 검사 얘기는 저게 처음이자 마지막 만남이었다는 그게 거죠. 사실이라면 그리고 그게 나는 사실이라면 만약에 이걸 왜 의심하게 되냐면 왜 이걸 검사 입장에서 그 검사 아니지 검사 입장이 아니지 거꾸로 이종호의 입장에서 이익이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지 왜 그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만남은 저 한 번밖에 없었고 제가 또 맞아요. 사진을 만남은 제보한 사람이 이관영 씨잖아요. 이관영 씨 어제 제가 통화를 했어요. 이름 실명으로 말해도 되냐 했더니 말해도 그 괜찮다. 분이 이종호 씨하고 가깝다는 거 아니야? 이종호 아니, 본인 이종호 측근 아닌데 왜 자꾸 자기를 측근이라고 하느냐. 아는 사람 다 치킨이라고 그래. 작년 7월부터 이종호 씨를 이제 알게 됐는데 처음에 그거부터 얘기를 할게요. 나는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가 작업을 당한 건 맞다고 생각해. 그런데 한문혁 검사가 구린 데가 정말 그럼 하나도 없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저거 사진 어떻게 어제 불가를 지금 종합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지금 그 제보가 됐느냐? 제보라기보다는 말한 대로 특검 수사관한테 이관영 씨가 자기 수사 조사받던 그 수사관한테 저 사진을 보냈다는 거 아니야? 보냈어요. 왜 그럼 보냈느냐? 이종호가 올해 4월에 이제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잖아요. 네, 집행유예 굉장히 속상했다는 거야. 그때 자기가 이종호를 그때 만났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사진 얘기는 없었대. 그런데 왜 속상했느냐?
이종호는 사실 도이치 주가 조작에서 돈을 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문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한문혁도 같이 만났었고 그랬다는 걸. 한문혁이 다 아는데 자기를 이렇게 최종 유죄 판결을 냈다고 해서 굉장히 속상해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문을 아는데 한문혁을 아는데 한문혁은 자기가 돈을 잃었다는 걸 이종호가 돈을 잃었다는 걸 다 아는데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까지 갔다. 이걸 굉장히 속상했다는 거야. 그때 사진 얘기는 없었다는 거예요. 이관영 씨 얘기로는. 근데 그다음에 최근에 하여튼 저 사진을 입수를 했대요. 뭐 어디서 입수했는지 뻔하지. 이종호밖에 없으니까 저 이종호가 사진은. 좋겠지. 그러니까 이종호 아니면 이종호 변호인 쪽에서 줬을 것 같은데 네. 그거 주면서 그럼 이종호가 중요한 건 그거잖아. 이종호가 그럼 그 만날 때 1차, 2차 갔을 때 이종호가 누군지를 한문혁이 알았느냐 몰랐냐 이거잖아요. 그거 중요하죠. 저는 몰랐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지금 한문혁 검사는 몰랐다고 하는데 그럴 수 있어 몰랐다고 하는데 얼굴을 몰랐을 수는 있어. 그 타임라인을 보면은 이따 이거는 홍사훈 씨가 자세히 좀 풀 건데 광고까지 좋아. 네. 예고. 먹고 살자 좀. 2021년 4월 19일 날 민태균이라고 있습니다. 4월 19일 저 술자리 하기 한 3달 전에 민태균이라고 블랙펄 이사고 이종호 처남이에요. 이 사람이 검찰 조사를 받거든. 소환 조사를 받거든. 먼저 밑에 구세기부터 이제 훑고 올라가는 다지기 거죠. 하니까. 그리고서는 7월 2일 날 한 3달 뒤에 한문혁 부장검사가 이 반부패 2부로다가 부임을 해요. 이때부터 그 담당 수사 부부장이었으니까는 수사팀장이지 그러니까 쭉 자기가 주관해서 하니까 가장 먼저 이거 그때 대선에 연결된 수사였으니까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떤 증거가 있는지 누구를 조사했는지 다 했는지. 민태균을 먼저 그 전에 조사를 한 기록이 있어. 그리고 한 달 뒤인 8월 7일 날 저 사진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관영 말입니다. 한문혁 부장검사는 7월 말이라고 하는데 저 사진이 이관영은 8월 7일 날 토요일 날 저 사진이 찍힌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럼 한 달 5일 정도 35일의 기간이 있었잖아. 이종을 몰랐겠느냐? 저는 몰랐을 리가 없다고 보는 게 그 당시에 수사 기록을 보면은 수사 저 맨 밑에 2011년 4월 19일이 지금 민태균 진술 조사를 했잖아요. 저때 조사를 한 거야. 그리고 그 전에 4월 16일 날 김기현 그 주포입니다.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그리고 이종호에 대해서 주민조회 인적사항 통신자료 제공까지 다 했습니다. 저 통신자료가 뭐냐면은 수사를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김건희 일주일에 36번 이종호랑 통화했었잖아요. 그게 저 때였었어. 그러니까 통신조회를. 그러니까 이미 다 이종호에서 다 싹 훑고 그다음에 민태균 부르고 그다음에 김기현 부르고 최종적으로 이종호 부르고 해서 다 집어넣은 거거든요. 몰랐겠느냐. 4월에 다 저 수사 기록이 있는데 그럼 내가 그래서 아니 그래도 사진 같은 건 없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검사 김영남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영화에서 보면 왜 막 화이트보드에 사진하고 이름하고 뭐 이렇게 동그라미 피면서 범죄 뭐 기록 관계도 해가지고 막 하잖아. 실제로 사진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저 때 그럼 저렇게 수사 기록이 있었는데 이종호 사진을 한문혁 검사가 못 봤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담당 수사 부부장 주임 검사 수사 검사였는데 사진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네. 없을 수도 있어. 네. 그럼 모를 수도 얼굴은 몰랐을 수도 있네. 자, 나는 이종호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된다고 보는데 한편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당시 검사가 아이가 아파가지고 아이를 봐주던 의사였다. 여기까지는 관계가 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그 의사가 부른 지인이야.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종호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종호는 도이치 수사를 한다. 2차 주포가 나야. 이종호 당연히 알았죠. 당연히 알죠. 한 제 거지. 말은 이종호가 한문혁 검사에게 접근하려고 했었다. 작업했을 수 있어. 작업하려고. 접근하려고 아니, 했었다. 자,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인연을 그렇게 타고 들어간 거예요. 예. 타고 들어갔는데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만약에 한문혁 검사가 그 이후 이종호와 관계가 이어져 그러면 반드시 빼내야 되죠. 그렇죠. 그건 할 말 근데 그게 그건 할 말 없어요. 없지. 근데 그게 아니다 만약에. 그게 없다고. 그러면 타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 타고 들어간 거 자, 아닌가? 그런데도 맞아요. 되게 아주 부적절해요. 그리고 뭐가 부적절해? 만약에 이종호의 작업이면 한문혁은 부적절할 게 없지. 그냥 거기 나타난 거야. 이종호가. 저기 맞아. 담당 검사야. 담당 검사인데 이런 뭐 나는 한문혁 검사를 알지는 못하지만 왜 이렇게 갑자기 한문혁 그게 자, 한문혁을 특별히 묘할 이유가 뭐가 있어? 자 이종호는 한 것 가지고 따져야 이종호는 이 사진을 있지 않습니까? 누구 만나잖아요. 꼭 사진을 찍어서 남겨놔. 박성웅 사진도 거기에서 남겨놨고. 그러니까 다른 연예인- 이종호의 작업이라는 자, 관점에서 봐야지. 그런데 이 사진이 이 사진을 이 특검팀에서 한문혁 팀에서 발견했냐? 아니었어요. 아니야. 그러니까 더더욱이 작업이지. 제보를 받았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더더욱이 작업이지. 도덕이 작업이 아니라 수사를 열심히 안 해서 이거조차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야, 이관영 그게. 한문혁 팀에서 사실 제본 이관영 말에 따르면은 응. 이종호 폰을 이미 특검에서 갖고 가서 포렌식을 다 했다. 네. 그 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네. 다른 사진만 그러니까 이종호 변호사법 위반으로 한 그 다른 변호사들하고 그 사진만 공개를 그 특검에서 문제를 삼고 저 사진은 일절 문제를 안 삼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박성우 다른 그 중요한 자료들이 그러니까 저 있었음에도 부분에 대해서는 불구하고 한문혁은 그 부분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삭제한 건 나도 맞다고 그 개연성은 있다고 봐요. 네. 그 의견 있다고 봐. 아니 근데 그러면은 나는 이게 사진 봐봐요.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면 의심부터 하는 건 당연하지. 근데 그 사진이 어떻게 찍혔냐? 알고 보니까 이렇게 해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한문혁의 관점에서 자꾸 보는데 나는 저기서 급한 사람은 이종호예요. 자기 수사를 할 검사니까 이종호가 한문혁과의 다리를 놓으려고
타고 들어왔는데 못 들어왔다. 더 이상 다 안 만났다면 더 이상. 자, 그 다음부터는 안 만났다는 거가 확인이 되면 자, 그 다음부터는 않았어. 자, 그 이후에 만났으면은- 만났다는 증거는 없으나 특검에 와서 한문혁이 열심히 안 했어. 내가 제가 문제가 된다고 하는 검사 그러니까 이름을- 필요한 부분만 수사를 한 건 분명해요. 지금- 한문혁은 네. 자기와 관련된 자기가 처벌을 받을 만한 그 부분은 수사 안 했어요. 그것도 그렇고요. 이종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랑 이기훈 선생도 왔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진척이 없고 이종호가 얼마 전에 나 보석 신청했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야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를 안 하고 왜 내가 변호사법 위반이야? 이게 특검 내용이라고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주가 조작에 대해서 진전이 거의 없어요. 자, 제가 제일 먼저 김건희 특검에 검사들 걱정이다, 놀고 있다, 뭐 하고 있다. 가장 1번으로 들어간 사람이 1팀장 한문혁이에요. 한문혁하고 김효진이라고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 두 사람이 일 안 하고 열심히 수사 안 한문혁 하고 검사가 수사 의지가 있다고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별로 뭐죠? 없어. 정반대 얘기가 나와. 지금 정반대 얘기가 왜 나온지 아세요? 어. 민중기 특검의 주식 투자 얘기가 10여 년 전 거가 갑자기 튀어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나오니까 이거 다 반대편에서 풀었다. 이걸 또 이종호 쪽에서 풀었다. 이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그건 맞지. 누가 어떻게 풀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아니 뭐 그걸 왜 풀어 그럼 민중기 특검을 주저앉히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맞아. 기본적으로.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특검을 주저앉히려고 나온 얘기를 왜 다 믿어? 자, 근데 이 얘기 나오니까 그쪽에서 반격했다는 얘기가 있고 이종호 쪽에서 안 먹혀서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얘기만 할게요. 한문혁 검사가 그 안에서 검찰 내에서 그나마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팀은 열심히 하지 않았다. 전혀 안 했다. 누군 가렸다. 그리고 특검에 와서도 안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 사진을 갖다 왜 제보를 했느냐. 도이치 수사 때문에 제보를 한 건 아니에요. 이종호는. 왜냐. 도이치는 이미 올해 4월에 대법 판결까지 끝났어. 저거는 이종호가 더 이상 저걸 문제 삼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왜 저 사진을 갖다 이종호는 왜? 그거는 도이치가 아니고 그건 끝났는데 구속을 또 시켜버렸잖아. 변호사법 위반으로. 별건으로. 네, 별건이에요. 거기서 정말 복수심이 불탄 거예요. 이종호 입장에서는. 아니 이종호의 반격 아니야? 이거를 왜 한문혁의 비리로 봐? 자꾸. 이종호의 반격이 맞고 한문혁은 삼부토건도 같이 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개를 다 같이 수사를 하는 와중에서 이종호하고 사실 자기의 관계는 그렇게 이 사람은 생각을 안 했어요. 전혀 뭐 그 중간에 만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는 와중에 이 검찰개혁 얘기가 나오고 이제 그때 검사들이 40명이 막 다 우리 가야 되네 말아야 되네 맞아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외부에서 이제 특검을 공격하기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말하자면은 이제 그런 와중에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여기서 이제 있으면 혹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내지는 나 여기 있는 것이 의미가 없겠다 생각을 해서 자기도 이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사진까지 들고 나와가지고 말하자면 본인 입장에서는 음해, 저쪽 입장에서는 실패한 로비, 뭐 이제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소명하겠다. 내가 여기서 누를 끼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럼 나는 이 특검팀에 있지 않겠다. 난 여기 나가겠다. 해가지고 이 얘기가 지금 정리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면은 김기현 변호사도 이 멋쟁이 별과 관련해서 다 알잖아요. 김기현 변호사도 그 누구야 이종호에 대해서 정확히 알잖아요. 김기현 변호사도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제 계속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종호가 이종호 측에서 혹은 그쪽 사인에서 그쪽이 작전을 김건희 특검 전체에 대한 동력 혹은 신뢰도 상실 맞아요. 내 작전인데 왜 그 한문혁 검사 개인의 비리로 이걸 보냐 이거지. 한문혁이 맞아. 이종호를 특별히 봐준 증거도 없는데. 맞아. 그렇지만 아까 주진우 기자 말대로 한문혁 부장검사의 역할은 이제 여기서 끝이에요. 사실은 여기서 수사를 더 이상 안 한다는 게 목적은 김건희였잖아. 김건희만 잡으면 된다고 하는 사실은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이치에서 김건희만 돈을 먹은 게 아니잖아. 수많은 다른 돈 수십억씩 먹은 사람들 한 명도 기소가 안 됐는데 왜 기소를 안 하느냐. 이걸 갖다가 밝혀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이미 나는 2021년 그때 수사 때 두 방향으로 수사 갔었거든요. 그때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몰랐으니까 윤석열 쪽의 방향, 이재명의 방향으로 수사가 두 갈래 보험용으로 들고 있다가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니까 한 방향으로 틀어버린 거야. 나머지 증거는 우리는 발견 못했다라고 간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기술 이번에 특검이 수사 출범하기 바로 직전에 막 수백 개를 발견했다는 것도 정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지. 이미 그때 21년 9월 목록에 저 녹음 파일이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발견됐다고 목록에 자기네들이 적어놨잖아요. 저게 뭐냐? 사실 그거 우리가 저걸 갖다 처음 우리가 말한 거잖아. 저게 있다. 미래에셋이 뭐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특검에서 변명으로 내놓은 게 김건희의 뭐 녹취가 아니었고 다른 공범들이 전화로다가 주가 조작 주문한 거다. 말도 안 되는 거지. HTS나 두고 무슨 주가 조작범들이 전화로 주문을 해서 하나. 그래서 내가 저거 보자고 했는데 안 보여주잖아요. 자 그러면 한문혁이 그럼 왜 역할을 지금 여기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느냐. 이미 김건희가 공범 중에 하나라는 스모킹 거는 다 미래에서 저 파일에서 드러났어요. 더 이상 한문혁 검사가 할 일은 여기서 없어. 물론 기스가 왕창 나서 나가서 특검이 그러니까 지금 타격을 받게 됐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이후에 그 당시에 2021년 수사팀 검사들이 뭘 뭉갰느냐. 한문혁 검사는 정말 구린 데가 없느냐. 특검 와서 자기들의 치부를 수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 부분을 특검에서 앞으로 수사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문혁 검사 개인한테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 상대는 정권이고 한문혁 검사의 개인이 너 그때 저항 왜 충분히 안 했어?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그렇지. 지금 중요한 거는 한문혁을 쳐낸 효과가 뭐냐는 거야. 그래서
특검의 신뢰도가 더 올라가고 수사를 잘하게 되느냐 아니면 특검의 동력이 떨어지고 신뢰도가 저하되느냐 그 관점에서 보자면 한문혁 검사가 있냐 없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건데 왜 한문혁 검사 개인이 비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집중하냐고 그러니까 이 효과가 중요하다는 거죠. 효과. 물론 특검의 동료가 떨어지는데 이종호가 이걸 한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개인적인 복수심이었다고 난 봐요. 나를 갖다 구속을 또 시켰다니. 그러니까 복수심은 전체적으로 한문혁을 작업친 것은 이종호 쪽인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럼 이종호를 봐야지. 이종호가 원하는 그리고 결과물은 그 의도대로 뭐냐? 안 되게 만들어야지. 한문혁이 수사를 그동안 좀 잘했다, 좀 덜 성실하게 했다.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종호가 의도가 그렇다면 이종호 의도대로 안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근데 거야. 이종호의 의도대로 지금 흘러가는 지금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 나오고 있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흘러가고 있지. 온 기사가 전부 다 네. 아니 충격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그거는 이종호 의도대로 되는 그렇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연이어서 지금 터진 거 아니에요? 그쵸. 민중기 특검의 민중기 주식 특검의 투자 동력이 주저앉게 하고 되고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들 힘이 빠지게 되는 아니 그리고 거잖아. 공수처기까지 여기 딱 연결되잖아요. 타이밍이 맞잖아요. 공수처에 있는 그 김성규 그다음에 송창진 이 사람들도 이종호 변호인이 어쩌고 그 그 얘기 처음부터 문제가 그러니까 많았던 나왔는데 이 타임에 요거 나오고 그다음에 한문혁 나오고 이게 지금 다 같이 또 움직인다니까.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가 이종호를 진짜 개인적으로 봐준 게 없어요, 나오지 그거는. 않는 한 이것은 그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이건 지금 민중기 특검을 향해서 작업이 많이 들어온다. 요거는 방어해 줘야 된다. 자, 그러니까 많이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현실적으로. 흔들고 있고 흔드는데 성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흔들리고- 성공하고 있다 이게 지금. 흔들리고도 성공하고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흔들리고 있고 안에서 흔들고 있고 특검 검사들이 그 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흔드는 걸 도와줄 필요는 없지. 자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안 해서 특검까지 왔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왜 수사가 안 된 이유도 밝혀야 되겠지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수사를 제대로 했는지 이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예. 중요해요. 근데 사실 그래서 한문혁의 지금 역할이 이제 더 이상 없다니까 여기서는 더 있어봤자 공허 반복인데 밖에서 흔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흔드는 거는 우리는 막아줘야 된다는 거지. 한문혁 자체가 흔드는데 같이 동의하면 안 돼. 민중기 특 한문혁이 아직 구린 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그것대로 따질 그거 일인데 폐해야 된다니까. 한문혁 구린 게 설사 1, 2가 있다 손치더라도 그 1, 2를 말하면서 김건희 특검 전체를 흔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연결돼 버렸다는 거지 나는.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초에 이 도이치 수사팀에 한문혁을 데리고 온 게 그때부터가 잘못된 거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옛날에 그 얘기했었잖아. 한문혁이 죄가 없을 수가 없다. 그 구린 데가 숨긴 게 없을 아니, 수가 없다. 그러면 김건희를 왜 낳았니? 아니, 그건 김건희를 왜 낳았니? 그건 아니고. 이성열 김건희를 왜 아무 얘기가 만나니? 없지만. 근데 태어나지 말았어야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 그 얘기잖아. 한문혁이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팀에서 1팀장을 맡는 건 잘못된 거죠. 사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따지잖아.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왜 완벽하지 않은 거니? 왜 살인자를 아니, 만들었니? 왜 칼을 만들었니? 왜 아니, 니네들 조금이라도 왜 잘못이 총이 있는 돌아다니? 거니? 자기가 부임을 해서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을 맡았는데 그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어. 너무 쉽게 의도대로 움직여 주는 거야 우리가 이거는. 아니, 그렇지. 상대가 의도가 있을 때는 알았어. 의도가 아니라 이건 이쪽에 의도가 똥이 조금 있는데 그 큰 똥 아니야. 그 정도는 우리가 버틸 수 있고 지금 할 일이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왜 100% 전력을 다 안 하고 70-80%만 했니? 뭐 이렇게 할수 비난할 있죠. 수는 있지만 어. 저는 중요한 거는 어쨌든 윤석열 정부의 그 서슬이 퍼런 시절에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을 벌었다는 거를 보고서를 흔적을 썼잖아. 남겨놓고 그걸 그렇지. 수사 기록에다가 첨부하고 법원에도 제출한 거는 그거는 인정해야 인정해야 되는 돼요. 거예요. 되지 않냐? 그거 그때 그때 그것 때문에 구속시키지 잘 못했다고 됐는데. 몰고 가면 안 그때 된다는 거야. 얼마나 서슬이 펄었던 아니 그리고 또 한 달 펄었던데. 만에 잡았다고. 그 재판 당시에 사실 공판 계속 한 몇 년간 있었잖아요. 예. 가장 그야말로 그 김건희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힌트를 많이 준 사람은 한문혁은 아니었었어요. 아니 뭐 딱- 오히려 아니 그 한문혁이 왜 완벽하지 않다고 거기서 생각하냐고. 그 얘기 우리도 나올 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아니 근데 아니, 그게 그렇게 가면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진짜 그냥 제대로 안 했다니까. 있는 죄 좀 덮어주고 그냥 우리가 큰 뜻을 깨서 가자 하면은 아니,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있는 죄가 있으면 찾아야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감찰에 맡기면 감찰에 되는 거고 맡겨서 만약에 한문혁이 뭐 서로 연락했어. 그러면 할 말 없지. 그렇지. 그러면 이거 수사를 받아야지 감찰이 아니라. 아니 그런 자료나 그런 내용들도 검찰에서 밝히게 되는 건데 한문혁이 아무튼 그 자리에 갔고 그다음에 그 특검 수사팀장이 됐고 이제 물러나고 짐 싸가지고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게 나왔으니까 한문혁을 아무튼 김건희 특검이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3대장 중에 한 명은 한문혁이었다는 그렇게까지 얘기는- 말하면 안 되지. 그랬어. 김건희 특검을 내가 계속 김건희 특검이 김건희 특검에 3분의 안 들어가는 책임 3분의 1을 그 사람한테 주면 안 되지. 아니, 그러면 수사해야지. 내가 3분의 1이라고 안 했어. 3대장 중에 하나라고 그래, 하면 김건희 특검을 진작에 뺐어야지 그럼 그 사람은. 그랬어요. 먼저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을 흔드는 세 명 중에 한 명은 한문혁이었어요. 확실히. 그렇게 흔드는 사람이라면 공격을 안 하지. 누구? 이종호 쪽에서. 이종호는 끝났다니까. 이종호는 자기 사건이 끝났어. 수사도 끝났어. 이제는 한문혁이 크게 막장이야.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종호 막장이야. 쪽에서. 막장이야. 그럼 한문혁 근데 보다 왜 계속 왜 있어야지 죽여? 왜 거기에. 죽여? 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수사가 안 되고 별건이다니까 변호사법이라는 게 진짜 짜친 걸로 특검에서. 지금 결과적으로 지금 상황을 지금 와서 보면은 김건희 특검에 매우 큰 충격을 줬는데 이종호가 이걸 제보한 거는 네. 그렇게까지 어떤 그 뭐 큰 그림으로다가 김건희 특검을 무너뜨려야지
이거는 아니었. 엿먹이려고 아니, 했죠. 근데 엿먹이려고 사실은 했죠. 그런 복수심, 개인적인 복수심. 복수심 같은 게 뭉쳐서 큰 결과를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죠. 엿먹으라고 하겠죠. 결국에는. 한문혁. 한문혁 엿먹으라고 던진 사진이고 우리가 엿먹이고 있는 거야 같이. 맛있게 먹고 있어. 같이 엿먹이고 있는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지 나는. 아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특검 수사에 반감을 갖고 있던 쪽에서는 이종호가 개인적인 감정에서 내놨지만 그 사진 보고 거봐 그렇지, 이러고 그렇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지. 중요한 건 이종호를 한문혁이 그때 만났을 때 몰랐다면은 그런데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나는 몰랐을 수도 있다고 몰랐대. 봐요. 그거 몰랐대. 내가 요거만 더 하나 그러면 나는 몰랐을 수도 있다. 4월에 2011년 봄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만약 민정 와가지고 편지 있잖아요. 내가 이종호고요, 내가 주가 관련 전문가고요. 그랬으면 몰랐으면 안 되지. 그런데 여러 명이 왔대잖아요. 술 먹고 있는데 여러 명이 합석했어요. 그러면 그럴 때 생각해 보면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명함 주고 인사 안 한다고 그냥 합류해가지고 인사하고 사진 찍고 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 모를 수도 있죠. 자, 그게 아니고 한 사람 소개를 받았다. 저 사람이 그럼 알아야지. 아니 근데 저기 사진에 5명인데 5명인데 2명은 연애 지명생이라고 했나요? 한 명이 연예인 지방이고 한 명은 그 정의당 그 정치인. 그리고 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자 검사인데 우리 만날 때도 누가 오는데 괜찮겠습니까? 이게 물어봐요. 검사 시절에 아니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저 경우도 사람은 아니 있고. 경우 있어요. 얼마든지 그 사람 가보니까. 왔다가 가는 그렇죠. 사람들도 많아. 가보니까 참석자를 사전에 왜? 파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니까 아닌 경우도 한문혁을 의심하자고 들면 한두 것도 자 없고요. 검사가 지금 사건 당사자를 직접 당사자를 자기가 수사하는 사람을 지금 만났는데 왜 당사자 그런 인지 이종호는 알고 모르고. 왔지. 아니 알고 만났어. 이종호는 알고 왔지. 알고 만났어. 이종호는 한문혁을 알고 온 것이고 그때 김기현이라고의 그 증권사 지점장 네.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편지를 쓴 게 우리 JTBC 보도된 게 있었잖아요. 그 편지 쓰면서 이종호 보고 왜 거기 구속영장 실시행사에 왜 그 호랑이 굴에 스스로 들어갔냐 막 하면서 보니까 지금 없는 죄도 뒤집어 씌울 사람들인데 검찰에서 그 편지 기억나죠? 네, 네.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2011년 그 봄에 그러니까 4월에 민태균이가 조사받고 그럴 때 봄에 조사받으러 들어가 봤더니 우리 기술이라고 해서 얘네들 도이치 주가 그냥 사서 그냥 거기 이익을 받거든. 얘네들부터 검찰이 소환 조사한 거야. 얘네들이 가서 봤더니 화이트보드에 권오수, 화살표, 이종호, 화살표, 김기현 이렇게 3명을 수사의 축으로 보고 있더라. 그게 써 있더라. 그거 당연하죠. 아니 그러니까 어. 이종호를 몰랐을 리는 없죠. 이종호 얼굴을 그냥 근데 모르고 이종호 그럼 갔느냐. 얼굴을 알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온다고까지는 상상할 수 아니 없고 아니 만약 그러니까 수사 모른다면 때 이종호 얼굴을 몰랐겠느냐 도대체. 그걸 모를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으니까 없으니까 모를 수 있어요. 수사의 축인데 이종호가 신원조회까지 주민등록증 조회까지 다 했는데 그런데 얼굴을 몰랐다. 거기서 파악하는 사진은 주로 예. 이제 그야말로 주민등록증 정도에 붙어 있는 사진이에요. 그게 수십 년 전 사진이야 대부분의 경우에. 어? 그 젊었을 때 사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그랬다나 그런데 대부분이에요. 검찰이 그렇게 수사한다면 진짜 보안 수사권 같은 걸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허술하게 기본도 안 되는 수사를. 근데 그 좋은 아니 지적이야. 사건의 핵심을 3인방인데 그 얼굴도 지적이야. 모르고 수사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말도 안 내가 되나? 그 수사기록 내가 잘 위에 아는 붙어 사람들과 있어. 술 먹는데 그 사람이 올 거라고 상상 안 하면은 모를 수 있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건 뭐 한문혁만 아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몰랐다고 칩시다. 근데 그냥. 우리가 결론을 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그 뒤로 관계를 맺었냐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생기면은 모를 수가 없어. 김어준처럼 생기면 내가 아무리 이상하게 봤어도 저 얼굴을 기억해. 그리고 와가지고 어. 내가 도이치 얘기하면 모를 수가 없지. 그러나 어. 저 얼굴이 아니라 이 얼굴이나 이 얼굴 특히 이 김용남 같이 생긴 얼굴은 몇 년 후에 만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이름이 뭔지도 세 번 모를 만나도 수도 모를 수 있어. 세 번. 특징 없다 이 얘기를 예, 예. 하는 거고. 그러니까 평범하게 결론은 한문혁은 평범하게. 작업은 당했는데 한문혁이 구린 데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를 이왕 이렇게 됐으니 홍사- 그 너무 길게 얘기했네. 홍사훈 쇼에서 정리하는 걸로 하죠. 너무 길게 얘기했어. 자, 근데 이 사안 가지고 지금 그 김건희 특검 봐라. 김건희 특검 안 돌아가더니 그 내부에서 김건희 특검에서 이종호를 봐주던 사람이 그 수사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렇게 연결되면 김건희 특검 신뢰는 폭락하죠. 자, 하여튼 하나만 말할게요. 이제 돌리면 되니까. 윤석열 때 광주를 쫓겨났어요. 예, 김건희가 광주를 날려버렸대요. 이 사람을. 이 사람을. 하여튼 그거만 안 근데 할게요. 이종호가 자기 대- 사람이었으면은 그러니까 찍었겠지. 원래 인제- 대검 과장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잘렸어요.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잘 돌리면 됩니다. 아니, 지금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따져서 확인하면 됩니다. 지금껏 예. 안 했습니다. 자, 한문혁 팀은 그 외부 변호사나 막 경찰 필요 없이 검찰로만 팀을 그만해, 꾸렸는데 이제. 네, 이제 굴리면 됩니다. 자기 얘기 다 해놓고는 김건희 특검에 대한 이야기인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부실하게 수사한 검사들 여기 다 들어가 있죠. 그리고 관본권 띠지 관련 검사들 들어가 있고 명태균 게이트 관련 검사들 들어가 있고 게다가 파견 검사 40명이 항명성 의견서를 내 가지고 우리를 또 열받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건희 특검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김건희 특검의 신뢰를 더 떨어뜨릴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수사했던 한문혁 검사. 네. 우리가 요 검사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한문혁 검사가 2021년 여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 이종호와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 사진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 시기가 참 아주 심각한 게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강력수사 2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제 검토하고 있는 시기였는데 술자리에서 이종호하고 한문혁 검사가 만난 거야. 그 사진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예, 여기 보면 이제 한문혁 검사 사진이 있고요. 네. 이종호 있죠. 네.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이 이제 남자 한 명은 이제 의사 친구라고 합니다. 한문혁 검사의 예, 친구. 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정치권 관계자도 있다고 그러고요. 네. 그리고 연예인 준비생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매우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대검은 이제 감찰에 착수를 했고요. 특검 파견을 해제하고 수원고검 직무 대리로 한문혁 검사를 발령을 냈다고 합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 특검 문제가 심각하다, 응. 신뢰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네네. 검사들 못 믿겠다 이런 생각이 들 할 수도 수밖에 있잖아요. 없죠. 네. 근데 이런 와중에 검사 출신 우리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가 내 얘기도 한번 좀 들어봐 줄 수 없겠느냐라고 매불쇼에 노크를 했습니다. 네. 우리 김규현 변호사님. 예. 우선적으로 일단 한문혁 검사 직무 배제는 됐습니다. 네. 감찰 들어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뭐 이제 여러 가지로 뭐 앞으로 나오겠죠. 근데 뭐 요거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궁금했던 거는 바로 이거예요. 이거 누가 제보를 했지? 그 제보자를 알아봤더니 제보자가 바로 이종호 씨의 측근인 이관형이라는 사람이 이 사진을 제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걸 듣고 나니까 너무 이상한 겁니다. 아. 왜냐? 이관형 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제가 있었던 그 멋쟁이 해병방 네, 거기에 그 이제 주가 조작 세력이 이종호하고 뭐 최모 씨하고 윤모 씨하고 이렇게 있어요. 네. 그 사람들의 친구가 이관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사건이 작년에 이렇게 불거졌을 때 김규현이가 민주당하고 이거를 다 꾸며가지고 제보 공작을 꾸몄다라고 네. 그때 막 국힘 권성동은 네. 막 저격하면서 막 난리를 쳤죠. 네. 그리고 3부는 3부 토건이 아니고 골프다. 3부 골프다라는 설을 만들어서 국힘에서 막 몰이를 하면서 저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를 뒤에서 다 조작하고 제공하고 한 사람이 바로 이관형입니다. 아, 그래요? 그림을 짜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종호랑 짝짝꿍을 하고 있는데 이걸 특검에 갖다 주고 이걸 제보해가지고 한문혁 부장검사를 이제 탈락시킨 거죠. 이거를 하니까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게. 네, 그래서 제가 좀 더 파봤어요. 네네네. 그러면 우리 한문혁 검사가 어떤 검사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저하고도 뭐 근무연이 있습니다. 원칙대로 잘 하는 사람인데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하면은 우리 그 도이치 주가 조작 팀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다가 이제 김건희한테 출석 요구까지 해요. 21년도에. 근데 김건희 안 나와. 한 두 번 세 번 해도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선 전국되면서 수사 흐지부지되고 윤석열이 당선이 되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한문혁 부장검사는 이 수사팀에서 잘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딴 데를 떠돌죠. 뭐 그러다가 지금 다시 이제 김건희 수사팀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네. 하는 건데 네네. 이거를 기억하실 거예요. 한문혁 검사가 자기가 기소했던 권오수 뭐 도이치 회장이라든가 이종호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에 계속 나가서 합니다. 네, 그 공소유지팀을 윤석열이 아주 싫어해가지고 막 누구는 이제 자르고 유학 보내고 뭐 막 해요. 그래갖고 거의 한문혁 부장검사 마지막에 거의 혼자 남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만둘까 하다가 그래도 이거는 마무리해야지 하면서 끝까지 공소유지를 하는데 네. 이 뉴스를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김건희랑 최은순 모녀가 도이치 주가 조작으로 얻은 차익이 23억 원이다. 네. 이거 기억하시죠? 검찰 의견서에 있었잖아. 검찰이 의견서를 냈잖아요.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상당한 반영이 됐고 이거 난리 났었어. 대검이랑 용산에서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거? 이건 어떤 새끼야 이랬겠지. 누가 썼어요? 이거? 그랬겠지. 어떤 놈이 썼어? 엄청 색출을 들어갑니다. 음. 네, 그거 의견서 쓴 검사 누구냐? 한문혁입니다. 한문혁이야. 네. 그리고 사실 이것도 기억하실 거예요. 그 전주가 한 명 더 있어요. 김건희 말고. 손모 씨라고. 손모 씨. 네, 이름도 참 특이한데. 네, 그 사람이 1심에서 무죄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거 용산에서 어떻게 하냐. 옳았구나. 이거 2심에서 어차피 무죄 나오면 김건희도 전주고 얘도 전주인데 얘 무죄 나왔으니 김건희도 무죄다. 김건희 무혐의 준비해.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입장을 냈어 실제로. 맞아요. 대통령실이 도이치 관련해 한 번도 입장 안 내다가 전주 손모 씨가 무죄가 나오니까 전주 손모 씨가 무죄면 김건희도 무죄다라는 처음으로 입장을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한테. 예. 이 엄청나게 활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그 공소 유지하던 그 검사팀이 공소장 변경을 해버려요. 그 손모 씨에 대해서? 네, 그 주가 조작 방조죄로. 아. 이거 그래. 그 본범으로는 안 될 수 있지만 방조죄로는 이거 유죄 나온다. 좀 낮춰가지고. 네, 그렇게 공소장 변경을 해버리고 그게 먹혀가지고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요. 이 사람. 손모 씨는 유죄됐잖아. 그래서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환되면서 결국 김건희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맞아. 그러면서 이제 결국 김건희를 부르네 만에 하다가 뭐 그 황제 조사, 뭐 출장 조사, 맞습니다. 콜검. 네, 그것까지 하면 무리수를 두면서 결국 불기소를 하게 되는 맞아요. 건데요. 그때 이 공소장 변경을 하는 거를 좋아했겠습니까? 싫어했겠지. 검찰 대검 영상에서 절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외압을 넣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거 그냥 뚫고 아니야 이거 해야 돼라고 하면서 밀어붙이는 검사가 한문혁이에요. 진짜? 아니 네. 한문혁이요? 저는 사실 이거를 알고 있죠. 네, 아는 사람이니까.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금 그러다가 또 광주로 좌천이 돼요. 좌천까지 됐어요? 네, 사실 이 사람이 일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좋아하는 윗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 막 높은 사람들이 좋아해서 대검으로 가게 돼 있었어요. 내정이 됐었어요. 대검으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광주로 가게 된 거야. 뭐지?
용산에서 틀었다. 아. 네, 그래 날라가요. 오. 이런 스토리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이 한문혁 이종호가 딱 만났다는 이 사실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알아봤더니 뒤에 이종호랑 이관영이 있는 거죠. 그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건 뭐냐? 네네네. 이종호가 처음에는 그 의사 있잖아요. 네. 사진에 나오는 의사. 그게 의사. 누구냐면은 이제 한문혁 검사 지인인데 한문혁 검사 자녀들이 좀 아픕니다. 네, 봐가지고 그 의사한테 도움을 좀 많이 평소에 받는다고 해요. 그래서 친해가지고 그 의사를 만나러 간 거예요. 네, 뭐 친분 있어 술도 자주 먹고 하니까 만나러 갔더니 거기에 이제 이종호가 와 있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의 약간의 가공이 들어가는데 이종호는 자기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아요. 관리하는 검사도 많고 여기다 하다 보니까 수사 대비하다가 이 도이치 수사팀에 한문혁 검사가 새로 합류한다더라. 도중에 합류하거든요. 한문혁은 합류한다더라 하니까 이종호는 그러면 한번 작업을 걸어볼까?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접근해서 그 자리에 온 것 같아요. 그 술자리까지.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날은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침만 붙여놓잖아요. 보통 처음에 내가 블랙펄 이종호다 이러면 이제 한번 뭐야 한번 가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냥 사업하는 사람이다. 안면 트는 정도. 네, 이런 정도로 하고 그냥 그 자리는 끝났던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한문혁이 와가지고 사건 보다 보니까 이종호가 그 사람이 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 그게 중요해.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중요해. 그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했어? 한 달 반쯤 뒤에 그냥 이종호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구속했어. 네, 바로 구속해. 첫타 구속이 이종호였어요. 그래? 네, 그러고 그냥 이종호 구속 기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김건희 뭐 공소장 변경 23억 차이 이게 다 한문혁 검사한테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러고 나서 김건희 특검이 되니까 거기 또 수사팀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김건희까지 구속을 시켜버립니다. 이종호 또 구속시키고 이러니까 이종호 입장에서는 하나도 안 통한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그리고 한문혁 검사 밉겠죠. 그러니 내가 옛날에 그냥 찍어놨던 그 사진 네, 이걸로 일단 한문혁 검사한테 복수하다고 딱 가서 스크래치 내고 이게 나면 또 이제 요즘에 김건희 특검 이것저것 말이 많은데 네. 이걸로 김건희 특검까지 흔들어서 특검 자체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거다. 저는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지금 보는 거죠. 물론 한문혁 검사가 모든 걸 다 잘하고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그건 아니야. 내가 안 그래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렇지는 그러니까 지금 않죠. 이종호의 측근 이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번 판을 뭔가 조금 흠집을 내려고 뭔가 뒤에서 계획하에 공작을 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한문혁이 아주 위대한 사람이냐? 그거는 또 아니지. 그거는 이제 그게 뭐 하나가 기면 하나가 아닌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그 지금 잘 지적한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생각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찌왜 아무리 뭐 자녀와 관련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뭐 의사랑 그렇게 자리를 갖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도 않아 보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논란이 됐던 부분은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원래 그럼 서울중앙지검에 수사했을 때 미래에셋 증권사 직원과의 녹취로 그렇지, 그 얘기해야지. 그 부분을 왜 그 뭐 다른 것 6개인가 중에서 다 해놓고 그거는 김건희 것만 일부러 안 빼는 했잖아. 거야 이런 생각 안 할 수가 없고 그렇지. 또 특히 김건희 특검 내에서는 최근에 검사들이 이거 우리 저 이러면 검찰청 도로갈래요. 항명하고 9명이 있고 들어가 있잖아. 나원영 정도가 아니라 팀장이다 보니까 이 그렇지. 사람이 이제 앞장섰던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 당연히 나오가요. 그렇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입장이냐면 사실 대한민국에 검사 숫자 전체 숫자는 2,000명이 좀 넘습니다. 2,200명 정도 돼요. 그런데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딱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어미준 씨라든가 박상형이라든가 특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아까 이제 수사 잘한다고 하셨지만 그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조직 내에서 어디나 10% 정도가 일을 잘 할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중요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은 서울중앙지검이라든가 수원지검 이런데 딱 정해져 있어요. 저는 검찰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더러워진 칼이라고 봅니다. 네. 검사 동일체 원칙에서도 네. 이들은 해체될 수밖에 없는 조직이고 네. 그런데 지금의 이 일을 하는데 쓸 수 있는 칼도 그 더러워진 칼인 거예요. 역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견제하고 감시하고 바라봐야 되지만 그 사람들 보면서 모든 것이 깨끗하고 다 신념 있는 사람을 찾는다? 아무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도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도 공과를 잘 따져봐서 진짜로 지금 김기현 변호사가 제기한 것처럼 네. 만약에 뒤에 이광현이라는 사람이 공작이 있어서 이 사람이 밀려나게 된 거라면 거기에 넘어가는 거는 우리 피해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진짜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면 감찰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은데 저는 이 생각이에요. 대검에서 만약에 감찰해서 이 사람 징계하잖아요. 이 사람 깨끗한 사람일 거예요. 아니 그렇게는 아니 그냥 네.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쿠팡 사건 봐요. 문지석 부장검사를 감찰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그러니까 뭐냐면 아직도 검찰 조직 전체는 훨씬 더 더러운데 그렇습니다. 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우리가 잊고 갑자기 특검에 갔으니까 특검 검사들은 정의로워질 거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네. 특히 그 문제가 되는 게 대검 그 감찰부장은 사실 전 정권에서 박아놓고 갔다는 맞습니다.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네네. 사람인 거고요. 사실 이제 압수녹취 부분하고 김건희 특검에 지금 검사들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좀 제가 이거 좀 알고 있는 게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압수를 보면은 한문혁 검사나 도이치 수사팀이 사실 4년 전에 김건희 녹취를 확보해놓고 미래세 네, 덮었다가 4년 뒤에 정권이 바뀐 것 같으니까는 다시 이걸 꺼내가지고 이제 확보한 것처럼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던 적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사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건 사실이 아니다. 네, 라는 건데 어떤 거냐면 4년 전에는 사실 급하게 수사를 시작을 했어요. 왜냐하면 대선이고 시작되기 전이기 때문에 네. 수사팀이 빨리 수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 당시에 압수를 했던 거는
범위를 어떻게 정해서 청구를 했냐면 그때 한 계좌가 김건희 것만 있는 게 아니고 100 몇십 개가 있었습니다. 140 몇 개의 계좌에 대해서 각 계좌 거래 내역에 관한 보존 자료, 녹취 포함 이거를 청구를 했더니 해당 계좌 우리가 뭐 이제 전화 주문을 할 수도 있고 HTS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네네네. 그 계좌 거래 내역에 딸린 뭐 이런 녹취 이런 것들만 온 건데 거기에는 김건희의 우리가 아는 이번에 녹취가 없었다고 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느냐? 김건희만 타겟을 삼아서 올해 초에 김건희와 관련된 모든 녹취록으로 해갖고 새로 청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거래 계좌 내역 거기서 온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센터 뭐 통화라든가 네. 뭐 이런 다른 경위에서 통화한 그것까지 싹 다 딸려서 이번에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 김건희 그게 발견이 싹 다 된 거죠. 네. 물론 4년 전에 그럼 왜 싹 다 안 했어? 라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우리가 비난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렇지만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4년 전에 이제 할 수 있음에도 안 했다라고 보는 것은 조금 과한 측면이 저는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4년 전에 그 압수영장을 한문혁 검사가 안 했습니다. 아, 그건 한문혁 작품이 또 아니에요? 한문혁이 오기 전에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가뜩이나 김건희 특검이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사들 이제 돌아간다라는 그런 항명 의혹도 제기가 됐었고 힘이 많이 좀 뭐 태워본단 말에 좀 빠져 있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일이 벌어져서 더 빠져버리면 네. 결국 이제 손해는 국민이 보는 그리고 거죠. 이제 손해는. 태업을 네. 하는 검사들은 이거 좀 실명을 밝히면 막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 한문혁 검사 그쪽 팀이 아니고 다른 팀이에요? 예? 뭐라고? 하여튼 그 말- 다른 뭐야, 그 팀 있어요. 가슴으로 거기가 가나요, 지금 진원지래 지금. 그럼 지금 진원지가 약간은 잘못 알려진 부분인데 왜냐면 한문혁 검사가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알고 계신 분들 거기 많아요. 서열이 제일 기수가 제일 높거든요. 기수가. 아, 한문혁이 이제 중에. 기수가 제일 높아요? 네, 기수가 제일 근데 기사에 높으니까. 그런 말 많던데요. 한문혁 검사가 주도했다고. 아 그거는 사실 좀 오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뭐 그건 이제 나중에 감찰이든 뭐든 네, 한번 네. 밝혀지면 될 것 같고 제가 근데 사실 제가 화가 나는 건 이런 거 제가 뭐 한문혁 검사를 뭐 제가 좋아해가고 뭐 변호를 해줘야 되겠다 이 사람 살려야 된다 이러려고 한다기보다 네네. 이거죠. 지금 이종호 이관영이 뒤에서 지금 짜놓은 판이거든요. 이게. 네네네. 이거에 지금 특검이 다 놀아나고 우리 진영 전체가 지금 그러면 안 이 되지. 위에서 지금 춤을 추고 있는 여기서 누가 웃고 있겠어요 지금 이걸? 네, 뭐 그렇죠. 네, 네. 이종호 막 낄낄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저것들 봐라 지들끼리 지금 갈라가지고 저거 막 싸우고 있다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는 제일 화가 나는 거예요. 네, 저는 또 네. 이종호 이관영한테 한번 또 당해본 사람이니까. 아, 그게 이제 핵심이죠, 네. 사실은. 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종호의 최측근 이관영이 예를 들어 공작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문혁이 아주 위대한 사람 이렇게 바로 건너가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각자 사안별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그건 이제 거죠. 감찰을 우리가 통해 가지고 그건 이제 또 밝혀지는 그렇죠, 그렇죠. 거고. 예. 어떻게 쓰면 그렇게 더러운 합니다. 칼이지만 쓸 수 있는 예. 칼은 그거밖에 그렇죠. 없다라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만약 예. 이런 논란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이 사람들 그막 다 쳐내고 나면은 결국에는 누가 그러면은 남겠어요? 이제 검사들이. 쉽지 않지. 정말 현실적으로. 정말 폐기물 같은 그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요. 네. 아.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한문혁이 뭐 23호 의견서 작성한 거는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네. 그러나 녹취를 그때 확보하지 못한 거 저는 매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리고 한문혁이 윤석열 정권에서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그것이 훌륭한 검사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왜냐? 이원석 검찰총장도 윤석열 정권에서 핍박받았어. 맞아. 잘렸잖아. 근데 이원석이 뭐 어마어마하게 위대해갖고 훌륭히 수사를 해서 핍박받은 건 아니거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사안별로 우리가. 윤석열도 대구로 쫓겨갔었어요. 그러니까. 네. 쫓겨갔다고 다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사안별로 볼 필요가 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김건희 특검이 힘이 빠지면 결국 국민이 이제 손해가 보니까 현실적으로 조금 우리가 감안할 부분도 좀 있지 않겠느냐. 뭐 그 정도 좀 생각이 드네요. 네. 특검과 특검보들이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그러니까 아까 뭐 더러운 칼 무슨 칼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칼을 제대로 쓰는 거는 민중기 특검과 그 아래 지금 새로 이번에 두 분까지 들어간 특검보들이 그래요? 팀별로 다 팀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잘 하셔야 돼요. 네, 이번에 그렇지 않아도 추가로 임명된 새로운 특검보가 있는데요. 네. 뭐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얘기해주신 대로 김건희 특검팀의 새 특검보로 김경호 변호사와 그리고 박노수 변호사 이렇게 두 분이 새로 임명이 둘 다 이제 됐습니다. 판사 출신이에요. 네. 공소유지에 좀 신경을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참고로 그 김경호 변호사 매불쇼에 나오는 분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아. 저도 처음에 라커 김경호 변호사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네. 그래서 굳이 사진을 띄웠습니다. 예. 그분 아닙니다. 아니, 일부 언론에는 그분 사진 나간 적도 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분 아닙니다. 네. 네. 자, 이 선택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김건희 특검에 기대하고 있는 바가 많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벌써 공소유지에 관심이 더 있다라면 수사의 방점이 찍히지 않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어요. 물론 이분들이 가서 그 일이라도 잘해주시면 되는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특검에서 설령 이 김건희 특검 민주기 특검이 계획하고 있는 어떤 정리 단계에서 끝나더라도 나머지 것들은요 두고두고 계속 해야 되고요. 확실하게 다 밝혀야 되고요. 지금 새롭게 나온 것만 해도 그 왜 저 경복궁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한 거야.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다 밝혀내야 되는데 몇 년이 걸리더라도 그러려면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실망하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그건 된다는 안 거예요. 돼.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 특검은 김건희 특검이 가장 긴데 수사 기간이 12월 초인가 끝나요. 초 중순 하여튼 올해 안에 특검이 수사 기간이 다 끝나고 그다음에 기소하고 공소 유지 이제 재판 단계로 넘어가거든요. 네. 그러면 특검의 지금 현재 3대 특검은 11월 말 12월 초에 특검의 시간이 끝나고 다음에는 이제 법정의 시간이 온단 그렇긴 말이죠. 하죠, 네. 근데 저는 처음에 3특검 할 때도 야 이거 김건희 특검은 기소할 부분과 추후 수사로 남겨야 될 부분을 잘 가르마타는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김건희 3년 동안 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요. 이 기간 동안에 기소를 다 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네. 그러면 기소할 부분을 딱 정리해서 공소유지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추가로 경찰에서 이제 원래 뭐 검찰도 수사 권한이 있긴 합니다만은 끝나고 나면 다 경찰로 넘어가야 되니까 경찰 특수본에서 수사를 해야 돼요. 수사를 해 나가면서 이게 또 바로 그냥 경찰한테만 맡겨도 되냐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할 거냐에 대해서 11월 12월경에 저는 국회가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사 결과를 봐서 그래서 판사 출신이 가서 기소할 부분과 추가로 수사할 부분을 가르마타고 추가 수사를 경찰에 맡겨도 되냐 아니면 또 다른 특검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회가 책임 있게 김건희 특검과 3대 특검 특히 김건희 특검과는 책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방금 말씀하신 거는 물론 이제 특검이랑 조율을 하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국회 차원에서 그걸 주도하는 거군요. 그렇죠. 특검을 하려면 새로운 특검이 필요. 저는 저들에게 줘야 될 메시지는 요 특검 기간이 끝나면 아이고 살았다 이제 끝났다. 그게 아니라는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좋다 이거 아니라는 걸 보여줘요. 그거 아니라는 거 보여줘요. 끝까지 간다. 그리고 상설특검법을 좀 사전에 좀 정비를 해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것도 생각도 필요합니다.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상설특검법이 규모가 너무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상설특검법으로도 좀 규모를 늘려서 할 수 있도록 미리 정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김건희 특검에 남은 부분 나눠가지고 뭐는 상설특검으로, 뭐는 국수본으로, 뭐는 어디로 이런 식으로 좀 나누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상설특검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사 숫자가 너무 작다는 게 있고요. 하나는 양당이 합의하에 추천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 특검은 양당이 합의하에 검사를 그거 말이 안 되지. 추천하는 게 맞습니까? 전 이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건희 특검 관련한 이야기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댓글에도 이제 뭐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만 핵심은 김건희 특검이 예쁘든 밉든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유지가 되긴 해야 된단 말이야. 맞아요. 잘못된 부분은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현실이야. 현실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건희 특검에서 이제 도이치 수사 이끌던 한문혁 부장검사 술자리 사진이 공개됐어요. 이종호하고 같이 찍은 여러 명이 같이 찍었는데 이게 4년 전 도이치 수사할 때 찍은 사진이란 말이에요. 찍힌 사진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게 유착이 된 거냐 둘이 아니면은 작업을 당한 거냐 어떻게 좀 보세요? 조 변호사님 먼저. 이게 뭐 지금 작업당했다라는 말들도 있어요. 뭐 김규현 변호사는 본인 SNS에 굉장히 길게 한문혁 부장의 진정성을 믿을 만한 사람이고 이거는 작업당한 것 같다라고 쓰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저때 시기가 저도 자료를 좀 살펴보니까 저 술자리 사진이 2021년 8월에 찍힌 사진이에요. 8월 7일. 8월 7일. 근데 지금 그 본인이 도이치 관련해서 수사를 시작하고 또 뭐 민태균 같은 핵심 인물을 소환한 게 이미 4월이거든요. 그러면은 7월 2일부터 한문혁이 이제 중앙지검의 도이치 수사팀에 합류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서 한 달 5일, 35일 정도 시간이 있은 뒤에 저 술자리가 있었던 거지. 맞아요. 그래서 이종호라는 이름을 몰랐을 리는 전혀 없고 제 생각에 술자리에서 만나든 어쨌든 명함은 주지 않았더라도 이종호입니다 정도는 보통 다 하잖아요. 근데 몰랐다고 주장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종호 씨가 얘기한 조선일보에 대한 본인이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이종호이냐라고 묻길래 이제 내가 맞습니다 했더니 한문혁 검사가 나는 간다 일어나려고 했는데. 블랙펄 이종호 맞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다시 그런데 말리니까 안 떠라라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본인은 그 다음에 수사에 영향을 안 미쳤을 수도 있고 한문혁 부장검사가 오히려 뭐 정보를 좀 캐낼까 해서 앉아 있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선의가 있을 수 있겠으나 상당히 부적절한 자리를 가졌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수사의 신뢰성을 담보하기가 믿기기가 국민들 보시기에 어렵게 돼서 배제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 조선일보가 보도했다는 것만 빼고는 신빙성이 상당히 있는 주장을 이종호 씨가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아까 저기 사진 저거 자세히를 제가 안 봤는데 거기 여자분이 있는 것 같네요. 여자가 둘이 있는데 한 명 그러니까 저 제보한 사람이 이관영 씨라고 무명의 해병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멋쟁 해병은 거기 멋쟁 해병 멤버는 아닌데 하여튼 거기 이종호 측근이라고 알려졌는데 본인은 이종호 측근은 자기가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저 사진을 올해 10월 3일에 입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10월 13일에 특검에다가 저걸 갖다가 문자로 다 보내줬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공익 제보하겠다 하고. 그러니까 의도는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진에 여자들이 있는 거는 저 집 아닙니까, 그죠? 저 의사 집 아닌데. 2차까지 갔다는 거잖아요. 집에도 가고. 아니, 그러니까 2차가 그 2차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그렇지. 자리를 옮겨서 술자리를. 나쁜 의미의 2차가 아니고. 전 당연히 왜 2차를 그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좀 이상하게 됐네. 저기 가정집이에요, 술집이 아니고. 저 의사 집으로 2차를 간 건데 거기 이제 여자가 2명 있잖아요. 사실 그런데 여자는 그러니까 왼쪽 저 한문혁 검사의 왼쪽에 있는 여자는 나이가 굉장히 어리대요. 그래서 저
저 사진을 제보한 이관영 씨 얘기로는 굉장히 어리다. 그리고 연애 지망생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어리고 오른쪽에 있는 여자는 정의당 소속의 그러니까 정치인입니다. 나이는 좀 꽤 되고 강원도에서 하여튼 시장 출마한 그 이력도 있고 뭐 그런 분이더라고요. 특이한 조합이네요. 되게. 그러니까 왜 갔는지 그건 이제 어쨌든 그 의사가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종호 씨가 나중에 이제 합류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말에 따르면 이종호 씨 주장은 그거예요. 제가 이종호입니다 그랬더니 한문혁이 알아보더라. 블랙펄 이종호냐? 그래서 맞다 했더니 한문혁 검사가 그럼 나 일어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말리길래 그냥 앉았는데 저 머리 짧은 사람이 의사고 그분이랑 아는 사이였다. 그렇죠. 한문혁이는. 예. 예.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저는 그 어차피 저기서 이종호를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문혁이라는 검사가 계속 저 수사에 관여를 했고 그렇죠. 이종호를 알았단 말이에요. 이제 본인 말대로라고 하더라도 저기서는 그걸 몰랐다 치자고요. 그러면 나중에 이종호가 여러 번 등장했는데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 수사에 관여하고 있었잖아요. 아무런 얘기 없이. 저런 자리가 있었다는 거 말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좀 물론 그냥 내가 어차피 수사검사 그때 아무 일 내가 받아먹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는 그냥 내가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이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네네. 만약에 한문혁 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종호는 하여튼 피의자 중에 한 사람이고 한문혁은 수사하던 사람이고 만약에 한문혁 자리에 제가 앉아서 저 사진이 찍혔으면 저는 그러니까 고발인의 입장에서 이종호하고 같이 저렇게 술자리를 하고 2차를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걸 제가 난 이종호인지 진짜 몰랐다 얘기하면 받아주는 데가 있을까? 나중에 이종호 얼굴을 제가 결국은 뉴스에서 다 보고 저 법정에 출석도 하고 하는 거 장면들 많이 봐서 저도 이제 이종호 얼굴을 아는데.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김건희 특검이 요즘 한참 막 그 논란에 여러 가지 구설이 많은데 하필이면 또 지금 김건희 특검에서 이게 터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보도 의도는 뭐 뻔할 뻔치 아니겠습니까? 저 김건희 특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특검을 흔들려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특검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그런 해요. 점은 조선일보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 근데 어쨌거나 지금 한 검사가 이종호와 술자리를 8월 7일 날 가신 다음에 10월에 이종호를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렇다고 이종호가 뭐 수사를 안 받거나 한 건 없고요. 지금까지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게 뭐 증거가 나오거나 뭐 주장이 제기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이 왜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제기가 됐는가 그리고 제기를 했다는 그 무명의 해병이라는 사람 이종호 측근인 점등 등을 보면 오히려 의심되죠. 이종호 측에서 이걸 제기한 거 아닌가 하지만 어쨌거나 지금 이런 일이 있었으면 상부에 보고라도 해놨어야죠. 그렇죠. 예, 본인이 어떠한 의도로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지금 이렇게 이 오이나무 밑에서 가끔 엄청 맨 거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종호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 한문혁을 만나서 그러니까 내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자로서 뭔가 사적인 자리에서 친분을 만들고 싶은 욕구는 충분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든 그거를 알게 된 검사가 저거를 그냥 가만히 그동안에 얘기를 안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 말하는 게 좀 여러 가지로 불편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저거는 얘기를 했어야 될 일이고 당연히 왜 안 했는지가 이제 감찰의 주요 조사 내용이 돼야 될 것 같긴 한데 검사 입장에서 누군가를 만나서 술자리를 하고 2차까지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3가지 경우거든요. 아주 친분이 깊은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알아둠으로 해서 앞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스폰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알아두면 유력자하고 줄이 닿아서 내 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세 번째. 김건희와 이종호가 연관이 돼 있다는 거는 담당 수사 팀장이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죠. 저도 그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찜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한번 그 타임라인 한번 보세요. 7월 2일 날부터 한번 보죠. 7월 2일 날이 한문혁 중앙지검 부부장이 도치수사팀에 부임을 했거든요. 그리고 35일 뒤에 이종호와 술자리 사진을 했잖아요. 35일간 그때 대통령이 직접 관련된 이재명과 윤석열이 한참 그 핫한 그 사이에 수사를 맡았는데 35일 동안에 이종호의 얼굴을 몰랐겠느냐. 그러니까 그건 몰랐겠느냐. 가는 얘기죠. 물론 한문혁 부장검사는 몰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9월 하순에 이종호가 그때 이제 피의자로 입건이 됐고 10월 하순에 구속이 됐다. 그러니까 나는 몰랐다라고 하는데 4월 1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래 이때는 물론 한문혁 부장검사가 부임하기 전입니다. 도이치 수사팀에서 민태균이라고 있거든요. 이 블랙펄 이사고 이종호 처남이에요. 블랙펄에서 같이 주가 조작했던 주범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가 먼저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거든요. 이 친구가 먼저. 그런데 이때 그 수사 기록을 제가 그래서 어제 밤새도 뒤져봤어.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여기 보면 맨 아랫줄에 4월 19일 날 민태균이 진술을 했어요. 그 소환 조사 받아서 받았는데 그 전에 먼저 도이치 검찰에서 뭘 조사했냐면 4월 16일 날 이때 싹 다 턴 거야. 김기현은 그러니까 토로스 증권 지점장, 그러니까 2차 주가 조작 주포입니다. 그리고 이종호의 주민등록 조회하고 경력자료 그리고 출입국 현황, 통신자료 이걸 다 싹 털었습니다. 이게 통신자료가 뭐였냐면은 이종호가 그때 도이치 수사 본격적으로 되니까 김건희랑 일주일에 36차례 막 통화했다는 거 JTBC 보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나서 민태균을 이제 그다음에 4월 19일 날 소환 조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종호 처남을. 예. 저 때 이종호를 그럼 얼굴 사진이나 이런 걸 주범 중에 하나인데 담당 수사팀장이 저 수사 기록을 안 받겠느냐, 그리고 얼굴 사진이 저기 안 들어있겠느냐. 근데 그게 의심스러운 거지. 아, 얼굴 알았다고 봐야죠. 상식적으로 저게 수사를 아예 안 했다고 모를까. 그리고 저도 이제 주변에 저도 이제 20년 차 되고 하니까 이제 친구들이 뭐 이제 부장 달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판 검사들은 골프를 치러 가건 어디 가건 누가 새로운 인물 데려오면 딱 감이 온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워낙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 사건 관련자의 건너 아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론 그러니까 이건 우리 추정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한문혁 검사는 몰랐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못 믿을지는 이제 나중에 감찰이 되고 수사가 되면 알겠지만은 이종호라는 인물을 만약 알았다면 처음에 봤을 때 이 사람이 나의 앞으로 출세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김건희의 가장 핵심 측근이라고 이종호가 있다는 거는 몰랐을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했겠느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에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1차 하룻집에서 있다가 일어나려고 했다가 말려서 앉았다.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2차는 가지 말았어요. 그렇죠. 그것까지 따라가서 저렇게 즐겁게 사진도 찍고.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1차 때 몰랐더라도 2차 가서 다 얘기하겠네, 나 같으면. 그러니까. 거기 가서 편하게 나이 누구세요? 무슨 일 하세요? 이 얘기를 하지 안 합니까? 어쨌든 그런데 이게 지금 하여튼 김건희 특검에 가뜩이나 지금 여러 가지 공격하려는 쪽에서는 좋은 소리가 또 하나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견 검사들도 40명 이제 뭐 원대 복귀 하느냐 어쩌느니 지금 연판장 돌리고 좀 그랬는데 특검 수사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 물론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당연하겠지만은 흔드는 거죠, 뭐. 흔들고. 당연히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게 뭐 당연히 흔들 목적으로 이 기사를 낸 거고. 제보를 한 사람은 물론 자기는 그런 의미로 제보를 한 건 아니라고는 말은 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버렸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그게 사실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수사하는 쪽에서는 부적절한 사람이 발견됐으니까 돌려보낸 조치를 잘 하신 거고, 저 사람에 대한 감찰 결과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 수사에 저 친구가 끼어가지고 뭔가를 망가뜨린 게 없었는지를 특검보를 중심으로 제대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그 지점들이 지금 보이잖아요. 의심할 만한 지점들. 그러니까 저 한문혁 검사가 저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니까 한문혁 검사 가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 어쨌든 수사 검사들이 김건희를 결국 기소를 못했잖아요. 그렇죠. 왜 못했을까? 지금은 이렇게 기소했는데 그때는 왜 못했을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소를 못한 거다. 그 부분을 그래서 한문혁 검사가 갔으니까는 결국 수사가 안 됐잖아요. 단적으로 말해서 그때 기소한 사람들 말고 기소 안 한 사람들 중에 돈 굉장히 많이 번 사람들 많습니다. 맞습니다. 김건희, 최은순 포함해서 전부 6명이 96억을 벌었고 사실 기소한 사람들은 전부 다 손해, 이종호도 마찬가지고 이종호도 2억 이상 손해봤어요 그때. 다 손해본 사람들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다 집행유예 나온 거고. 돈 번 사람들 한 명도 지금 기소를 못했잖아요 그때. 지금도 나는 그래서 특검에서 저 수사할까? 수사 안 하잖아요. 그때 수사를 안 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수사하면은 그때 그럼 왜 수사 안 했어? 당연히 그 공격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기들한테. 그렇죠. 근데 그랬던 거를 왜 그랬는지라도 밝혀야 되는데 전혀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왜냐하면 그 멤버 그대로 가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물론 특검이 굉장히 다급하게 출범하긴 했고 인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가장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파견을 받았겠지만 적어도 그러면 CCBB는 가렸어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전혀 안 나오고 있죠. 지금이라도 한문혁 검사의 부적절한 처신이 밝혀진 게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저 지금까지 한문혁 검사에 대한 제 인식이나 인상은 한문혁이라는 이름이 그 항고 절차를 통해서 재수사를 한다고 할 때 그때 처음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고검에서 재수사할 때. 네네. 처음에는 처음에 원래 수사팀에 있었는데 수사를 하고 싶어 했는데 못하게 막혀서 여기저기 흔적을 남겨놨다가 나중에 실무정의가 이제 본인이 지휘하겠다 뭐 항고 사건이 되면 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한문혁이가 재기수사팀에 들어가가지고 그 무슨 그동안에 못 찾았다고 하던 무슨 녹취를,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미래에셋 녹취를 발견했다 이러면서 한문혁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고, 김기현 변호사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때 여기는 좀 그래도 양심 있는 검사였고 수사를 하고 싶어하던 사람 아니었느냐 그런 인식이어서 특검에서도 나름 검사들을 그냥 추천하는 대로 다 데려간 게 아니라 검증해갖고 데리고 왔을 텐데 그래도 이 친구가 수사도 열심히 했고 이게 막힌 과정에서 답답했다라는 점을 좀 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수사 결과 과정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말씀처럼 저렇게 수익 얻은 사람들을 하나도 제대로 뭐가 밝혀진 게 없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그러면 저게 덮어지고 이상한 일 벌어진 거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게 지금 다 묘해지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드는 생각은 이게 심우정이가 항고 사건의 재기수사 명령을 지휘하겠다고 하면서 한문혁을 데려간 게 이유가 있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죠. 그때 고검에 재수사를 시킨 게 네, 시킬 때부터 특검이 핵심 출범하기 부분을. 바로 직전에 그 갑자기 김건희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이 수백 개가 갑자기 발견이 됐거든요. 네, 갑자기. 갑자기. 저는 그래서 사실 제가 다 도이치 이거 주가 조작 오래 취재했으니까 예. 그 저를 도와준 진짜 전문가시죠. 전문가가 있거든. 그 형님 하나 있어. 어제 새벽까지 저거에 대해서 그래서 좀 이렇게 그 아까 그 수사 기록도 다 뒤져보고 좀 해봤어요. 그런데 어떻게 결론을 냈냐면 앵커님 결론은 뭐예요? 너무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한문혁은 작업은 당한 것 같아요. 작업은 당했지만은 네. 한문혁이 그렇다고 해서 구린 데가 없느냐? 차라리 잘 됐다. 어차피 이게 이렇게 됐으면은 한문혁 검사가 지금 다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럼 진짜 김건희 하나만으로 우리가 끝낼 거냐? 그건 아니잖아요. 예. 김건희 외에 여러 명의 공범들이 있었고 그 공범들은 지금 편하게 수십억씩 벌고 그냥 여기서 박수쳐 그냥 나는 숨어 있으려고 나가버린 거지. 이 사람들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러니까요. 수사 안 했잖아요. 자, 그 아까 6명 그 명단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서 권오수나 이종호나 김기현이 다 실형 그 빵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다 집행유예 받았잖아요. 예. 집행유예 받은 이유는 판결문에 이게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네네. 재판부가. 네. 실제 돈 번 사람들이 없거든. 저 사람들은. 근데 권오수는 대주주기 때문에 지가 직접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원래 분명히 참여로 했을 텐데 네. 참여로 한 흔적이 그때 재판부에서 검찰에서 나오진 기소를 안 했어요. 네. 근데 저기서 27억 불기소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본 그 27억 번 이땡땡 이별 있잖아요. 네. 이 사람이 사실 권오수와 경제적 공동체라고 처음부터 주목했던 사람입니다. 네. 이 사람은 검찰에서 항소유에서 뭐라고까지 했었냐면 그때 항소이유서에 권오수의 경제적 공동체인 이땡땡 27억 번 이 사람이 경제적 차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소를 안 해버렸어요. 이땡땡을.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러니까 검찰의 항소이유서 요지는 그러니까 야마는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오수가 이익 얻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권오수 입장에서는 실패한 주가 조작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지만 아니다. 권오수는 이땡땡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을 얻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둘이는 여러 자료를 봤을 때 이땡땡이 하고 권오수는 경제적 공동체다. 근데 이땡땡이가 27억이나 이익을 얻었으니까 반씩만 나눠도 이게 10억이 넘고.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수익을 쉐어했을 수 있잖아요. 예. 김건희가 뭐 40% 줘야 된다라고 다른 건과 관련해서 얘기하듯이 예. 항상 그 나눠 먹는 거잖아. 그거 갖고 돈을 벌게 해준 혼자 못 사람인데. 먹게요. 네. 근데 권오수만 하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은 수십억씩 먹고 이게 또 상식적으로 지금 김건희 주가 조작 부분 기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미. 예. 근데 지금 특검이 해야 될 일은 그동안에 왜 아까 말씀처럼 기소를 왜 안 하고 있었냐. 네, 누가 덮었냐. 그거 밝혀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특검이 할 일이에요. 맞아요. 이렇게 된 이상, 네. 이렇게 된 네. 이상, 저 이땡땡이 27억을 벌었는데도 기소가 안 된 이유는 만약에 기소가 됐으면은 권오수는 절대로 집행유예를 받지 않았습니다. 네. 실형 빵에 들어갔어. 네. 그럼 권오수가 빵에 들어가면은 가만히 있겠느냐. 김건희에게 당연히 나옵니다. 검찰이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김건희를 차마 기소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권오수를 봐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땡땡을 기소를 안 한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충분히 의심하시면 하죠. 어제 다시 한번 본 결론은 그 형님하고 제가 밤새도록 그렇게 결론을 했어요. 그래서 한문혁 검사가 고검에서 재수사하는 걸 무조건 자기가 들어가서 그렇죠. 이제 와서 드러나지 왜냐하면 않게. 특검이 출범하면은 미래에셋에서 그 녹취를 발견하는 거는 이건 시간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든 가서 우리가 이걸 새로 이번에 발견했다라고 네. 해야 되는 거 옆이요. 아니었겠느냐. 네, 네. 그리고 저 6명에 대한 수사가 보나마나 있을 텐데 그러면은 그때 다 수사해놓고 왜 이걸 갖다가 기소를 안 했느냐. 김건희 불기소 무혐의 처리해 주려고 기소 안 한 거지 않느냐. 이 책임이 들어오잖아요. 자기들한테. 중요한 게 그러면 한문혁 검사를 우리가 배제하고 뭔가 뭐 단죄를 한다 감찰해서 이런다고 이게 끝나느냐? 전 그런 의문이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그런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그 사진이라는 게 한문혁 검사의 약점이자 본인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도구인데 압박해서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게 할. 근데 오히려 본인들이 깠잖아요. 네. 그거는 뭔가 다른 검사들한테도 그냥 상상을 해보면 봐라 너네 여기서 더 들어오면 우리 너네 약점 너는 뭐 있고 너는 뭐 있고 너는 뭐 있어 폴더에 이런 시그널이냐 아니 왜 이걸 깠냐는 거예요 지금. 왜 깠느냐? 이종호 쪽에서 깠는데. 네. 저 그게 좀 의문이에요. 그것도 어제 우리 형님하고 또 예, 하셨을 것 같아요. 방송해봤잖아. 하셨을 것 같아. 그랬더니 결론은 이종호는 그 사진을 깐 거는 분명 의도가 있어서 접근을 그때 했었는데 그 사진을 이어서 깐 거는 도이치 때문에 깐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도이치는 이미 이종호나 권오수나 전부 다 대법원 지나갈 합격권을 일이야.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때문에 깔 일은 없는데 그러면요. 이종호가 다시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네. 별건으로 그러니까 그 변호사법 위반으로다가 한문혁 검사가 걸어버렸잖아요. 집어넣었잖아. 복수심이지. 너는 내가 날린다. 그렇지. 너 사진 찍었잖아. 카메라 똑바로 보고 나랑 웃으면서 찍었잖아. 그렇지. 그거 아니겠느냐. 라는 추론이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게 맞는 건 한문혁 부장검사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 특검이 굉장히 어렵게 되긴 했지만은 이 상황을 그냥 그러면은 아유 이거 큰일 났네 하고 김건희 특검 이제 공중분해되네. 저는 이거보다는 어차피 한문혁 검사 부장검사 거기 계속 있어봤자 이미 목적인 김건희였기 때문에 김건희는 다 뭐 기소까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스모킹 건인 그 미래에셋에서 그 녹취들이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기 있었겠느냐. 진짜 그런데 더 이상 나가야 되는 그때 검사들 그리고 불기소한 6명들 진짜 돈 번 애들 수사 안 하고 기소 안 한 거는
그냥 영월이로 묻혀둘 거냐? 이거를 그 다음에 상설특검이 됐든 경찰이 됐든 그걸 수사를 이어나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밝혀내야죠. 반드시. 저거를 주가 조작을 중범죄라고 하는 이유가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눈물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큰 수익을 얻은 건데. 예. 아니 그리고 제가 나름 사건 관련돼 있는 고발인의 입장에서라도 지금 그 특검에다가 기대하는 거는 아니 김건희 기소하는 거야. 그 항고 절차라도 걔들도 기소하려고 그랬어요. 그걸 특검의 성과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특검은 왜 저들이 저렇게까지 장난을 쳤는가를 밝혀내는 게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고 저도 사건과 관련된 당사자라고 하더라도 저도 기대하는 바고. 애초에 그러니까 이거 고소인이 그러니까 황희석 검사하고 최강욱 두 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게 그 김건희만을 잡아넣는 거로 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정말 안 된다고. 아 그럼요. 이 정말 주가 조작이고. 그동안에 왜 아니 특검을 우리가 왜 하는 건데 검찰이 그동안에 잘못한 거를 밝혀내라고 하는 건데. 아니 적어도 검찰 영역에서 이루어졌던 그 미래에셋 녹음 파일요. 그게 목록에도 있었는데 왜 이게 그러면 제대로 조사가 안 됐는지 왜 제출이 안 됐는지라도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거 알 거 할 게 아닙니까? 많아요. 본인들이 목록에 적어놓고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제가 증거 인멸한 거 아니에요? 확실한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김건희한테는 김건희가 도이치 주가 조작이라는 그 빼박진 거는 사실 나온 게 없었잖아요. 그 전까지는 그냥 브라보콘 그 3,400원에 8만 주 뭐 7초 만에 때려주세요 하니까 그 정황 증거만 있었지 직접적인 스모킹 거는 핵심 증거는 없었는데 특검이 출범하기 직전에 미래에셋을 갖다가 한문혁 검사가 털면서 압수수색하면서 새로 수백 개의 녹취를 발견한 거잖아요. 거기서 김건희가 직접 육성이 나온 거잖아요. 네. 그게 정말 결정적인 김건희를 기소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로 이번에 2025년도에 그게 새로 발견된 걸 거냐? 저는 그게 아닐 거라고 아니죠. 아닐 거라고 보는 게 2021년 9월에 그때 대신증권 뭐 동부증권 다 압수해가서 거기서 다 녹취록이 나왔어. 근데 사실 거기서 3,300원에 8만 주 때려주세요. 이것도 그 대신증권에서 나온 녹취거든요. 근데 미래에셋도 압수물품 목록에는 미래에셋 대우에서도 저 제 매매 보조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가 나왔다고 딱 저기다 그때 2021년에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압수물품 목록에 아예 별건 20-2 해서 막 있는데 미래에셋 대우에 녹음 파일 녹취서 이렇게 있어요. 있는 거야. 왜? 저걸 저희가 발견했거든요. 그때. 그때 그 재수사할 때 뭐 수백 개 녹취를 발견해서 이걸 이제 발견했다는 그 옛날 뒤져봤더니 저게 딱 나온 거야. 그럼 저 녹취서 안에 녹음 파일 안에 김건희 녹음도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럴 가능성이 한문혁 많잖아요. 부장검사한테 통해서 물어봤었거든요. 그때. 빼놓고 왔다 그랬지 그때. 나 믿지를 못하겠다 저거. 근데 저 그럼 미래에셋 저 목록에 분명히 있는데 어떤 녹취가 있었다는 거냐? 그럼 김건희 녹취가 있었다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김건희 녹취가 아니고 저게 있는 거는 그때 약간 당황을 했어요. 김건희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녹취가 아니고 다른 주가조작 공범들이 전화로다가 주문한 그 녹취라 다. 그래서 내가 아니 김건희는 몰라도 다른 주가 조작 진짜 프로들이 전화 주문으로다가 주가 조작을 했다는 거냐. 좋다 그럼 내가 그거 100번 믿어주겠다. 믿어줄 테니까 내가 한번 가서 보자 진짜로. 들어보진 않더라도 목록에 저건 목록만 있는 거고 내용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구와의 통화 이것만 써 있는 것만 있으면 보면 되니까. 이종호나 뭐 김기현이나 이런 주가 조작 공범들이 진짜로 저 미래에셋에 전화로다가 주문해서 주가 조작을 했는지 그 녹취가 들어있다는 건지 한번 보자 내가. 그래야만이 내가 믿을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이거 보도 안 하겠다. 근데 나 안 보여주더라고. 그건 안 된다. 사실은 저렇게 본인들의 수사 성과를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때 선전했거든요. 우리가 재수사하니까 이거 결정력을 찾아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 국민들도 되게 역시 막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제기되면 통상의 경우에는 저런 녹취 파일과 관련한 그 수사 보고서가 작성이 되기 때문에 그걸 요약한 보도자료를 내죠. 이런 오해가 있어서 알립니다 해가지고 그때는 누구와의 대화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그거는 김건희 건을 왜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정상인 건데 전혀 없었거든요. 그리고 통상의 수사 관행을 보더라도 지금 뭐 브라보콘 얘기, 얘기되는 회자되는 그게 있으면 사실은 다른 데 걸 다시 한번 다 리뷰를 하죠. 딴 데서는 그런 얘기를 안 했을까? 왜 김건희 거 없을까? 그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4년 만에 다시 리뷰를 그러니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증권회사는 또 그런 상황 때문에 사실은 자동 녹음으로 다 저장이 되게 해놓은 이유가 이런 수사 때문에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일부러 안 봤다라는 것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저 한문혁 부장검사 이게 자꾸 제가 그냥 한문혁 부장검사를 좀 몰아가는 것 뭐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말이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한문혁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특검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내가 그 수사를 갖다 주도를 해야만이 왜냐하면 저게 밝혀지는 건 시간 문제거든. 시간 문제잖아요. 누가 가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저걸 내가 가야만이 그때 우리 수사팀들이 저걸 뭉갰다는 걸 만약 뭉갰다면은 그게 들통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특검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합니다 진짜로. 사실 이게 그냥 한문혁 부장검사 만약에 정말 그 구린데가 있었다면은 이런 사진 사진 찍힌 거 나오고 이러기 전에 그냥 특검에 합류할 때 사실 그때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딱 이실 짓고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나쁜 쪽으로만 보자면 이거 굉장히 나쁜 일이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저렇게 해가지고 피의자를 만나서 접대까지 받고 그 뒤에는 다 제대로 하는 것처럼 쇼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러니까 이종호 입장에서 말하자면 이 한문혁 검사가 계속 그동안에 이 국민들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하고 있었다고 치자면 이종호 입장에서는 되게 황당한 거지. 나는 나대로 다 이용해 먹고 지는 지대로 저렇게 멀쩡한 사람으로 남아 있단 말이야. 내가 이거는 참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것도 풀어줘야죠. 그것도 한문혁의 억울함일 수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러니까 이종호를 처음에 한문혁 부장검사 그 술자리에서 봤을 때 한 35일간을 갖다 수사팀장으로 부임해서 그것만 봤을 텐데 얼굴을 몰랐을까? 본인은 몰랐다는데 나 솔직히 좀 잘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에요. 뭐 어떻게 몰라. 주가조작 수사할 적에 선수가 누구냐부터 보는 거지. 쩐주하고 선수하고 기본이. 하여튼 그 부분 관련해서 이게 타이밍을 놓쳐서 여담이지만 참 이종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진짜 안 만난 사람도 없고 모르는 사람도 없고 우리만 못 만났더라고. 아, 연락 온 거 없었어요? 아 예, 저한테 연락을 안 하고. 아, 또 이종호 씨가 한 명 놓쳤네요. 그러니까 재구속되기 전에 나를 선임했어야 되는데 바보가 연락을 안 하고. 이제 요즘 변호사는 어떻게 좀 괜찮으십니까? 변호사 활동은? 전혀 안 괜찮습니다.